회장님의 충격적인 여성관, DB그룹의 전 회장이었던 김준기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유부녀가 원하는 건. 가사도우미 A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고 지난해 1월 고소당한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어제 이 피해자 가사도우미의 아들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김준기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폭로한다라면서 김 전 회장을 즉각 체포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남긴 글 내용에 따르면요. 어머니가 옆에 있는데도 거리낌 없이 김준기 전 회장이 일본 음란물을 시청했다. 어머니를 앞에 두고 음란물 내용이 재밌었다, 좋았다, 품평을 하면서 성추행을 했다. 그리고 상상 불가의 여성관에 대해서도 주장을 합니다. 김 전 회장이 그 피해 여성에게 유부녀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느냐? 성폭행 당하는 걸 제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폴 적색 수배에서 호의호식한다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 정치원이나 공무원은 고발당하면 끝이지만 경제인들은 그냥 잊혀질 때까지 버티면 된다. 경찰 소환에 불응한 것뿐만 아니라 질병 치료 명목으로 장기간 귀국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장기간 체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귀국을 안 하고 있다라며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피해자 입을 막으려 돈으로 회유하려 했다라는 의혹도 제기됐어요. 여기서는 진실게임이에요. 김 전 회장 측은 합의된 관계였고 합의금도 이미 지급했다. 추가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피해자 측은요. 입을 다무는 조건 하에 생활비 명목으로 2,2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다 라고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인성 교수님, 지금 피해 여성, 가사도우미의 아들이 글을 올렸는데 상당히 지금 글 내용이 구체적이고 또 충격적입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지금 경제인은 잊혀지면 끝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좀 힘들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되면 그동안에 굉장히 오랜 그 경험이라든가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발언 같이 보이는데요. 예. 이 여성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어떤 그 성적 시각이 상당히 왜곡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이제 그 여성들이 처음에는 싫어한다 하더라도 성관계를 갖고 난 뒤에는 본인이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이제 그 성폭행, 즉, 그 강간에 있어서의 분류에 보게 되면 성취감이라든가 소유욕, 그리고 이제 어떤 정복을 위한 그 권력형 또는 권위형 강간으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약간의 어떤 성적 도착증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변형된 노출 음란증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상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음란물을 털어놓고 상대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해하는 것을 보고 즐긴단 말이죠. 그리고 난 뒤에 그런 것을 몇 번 이렇게 던짐으로써 상대 반응을 보고 뭔가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이것이 뭔가 본인이 의도하는 바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판단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람이 지금 70대 중반이라고 그러는데 나이가 드는 것을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월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건데 자기 또래보다는 상당히 성적으로 자기는 그 건재하고 차별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남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인데 결국 이 세월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길 수 없는 성산 없는 싸움을 지금 이제 본인이 나름대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천적으로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까 지금 유부녀들이 원하는 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바로 이 여성이라는 존재를 바로 피학음란증이라고 하는 그 존재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성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피해자 없는 범죄다라고 본인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여성을 이제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그리고 일회용 도구, 즉 우리가 이제 일회용 컵 이제 사용을 하면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죄책감이 상당히 덜하고 또 돈을 쥐어주면은 뭔가 해결을 갖다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굉장히 오래된 낡은 그 합리화 시나리오가 그 머리에 꽉 박혀 있다. 지금 이제 이와 연관돼서는 적절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양측이 공방을 벌이는 게 바로 돈이에요. 합의한 관계다. 합의금이다. 아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첫 번째로 그 합의라는 게 두 번 등장하는데요. 김 전 회장 측에서는 우선 그 뒤에 합의금은 이해가 되죠. 쉽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근데 그 앞에 오히려 합의된 관계였다. 합의된 관계였다. 네, 이거는 합의금의 얘기가 아니라 애초에 강제로 이제 성폭행한 것이 아니다. 예. 합의하에 한 관계이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양측의 어떤 그 입장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또 그 다음 단계, 이제 돈 관련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좀 달라요. 우선 김 전 회장 측에서는 합의금이 이미 지급됐다. 2,200만 원 지급된 거고 그걸 수령했다. 따라서 일단 더 이상 문제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그 후에 다시 문제를 제기하면서 추가적으로 거액을 요구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반면 이제 피해자 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불 다무는 조건하에 생활비 명목으로 2,200만 원 받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 약간씩의 차이는 있거든요. 예. 그런데 생활비 명목으로 즉 해고를 하고 해고를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생활비 명목으로 2,200만 원 받았다라면 이건 합의금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렇군요. 하지만 조금 전에 그 이야기 이불 다무는 조건으로 비록 이불을 다무는 조건으로 비록 명목상 생활비 명목이지만 2,200만 원 받았다라면은 이거는 합의금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따라서 정확하게 이불 다무는 조건으로 생활비 명목에 돈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이불 다무는 조건이라는 것이 당시에 없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돈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겠고요. 법적으로.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네. 이거 약간 일반적인 상식에 좀 반하는 내용이긴 한데요. 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고소하지 않겠다. 저는 고소 안 하겠습니다. 고소권 포기합니다라는 각서를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이게 법적으로 큰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요? 즉 고소권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고소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더 이상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제 고소 못합니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해서 고소권을 포기했다는 표현을 썼다 하더라도 나중에 고소는 할 수 있어요. 고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또 법률 상식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